역사는 구름처럼 흘러가지만 기록은 그 그림자를 붙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세의 기록자 채훈입니다. 오늘 삼국지 썰캐스트에서는 삼국지 연의의 백미인 1대1 대결을 중심으로 무력순위 탑 10을 준비했습니다. 나관중의 북끝에서 탄생한 천하무적의 맹장들을 환님과 함께 소환해보겠습니다. 환님, 반갑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제패할 꿈을 꿨으나 지금은 추억만을 베고 삽니다. 영광 뒤의 그림자 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훈님. 오늘은 소설적 재미와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바탕으로 무력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전설적인 무용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삼국지 연의가 인정한 최고의 무인들 10위부터 만나볼까요? 환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10위는 관우를 위협했던 서량의 맹장 백마장군 방덕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번성전투에서 보여준 결사항전의 기계입니다. 방덕은 관우와의 결전을 앞두고 직접 자신의 관을 수레에 싣고 나가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이 관에 들어갈 것이요 그를 죽이면 관에 넣겠다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 서슬퍼런 가군은 적군마저 공포에 떨게 했고 그의 무력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로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관우를 상대로 거둔 실전 성과입니다. 방덕은 관우와 백여합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고 다음 날 벌어진 재대결에서 기묘한 화살 솜씨로 관우의 맨팔을 맞춰 부상을 입혔습니다. 관우가 정면 대결에서 고전하며 직접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매우 드문데 방덕은 그만큼 위협적인 무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재훈님, 방덕의 무력은 목숨을 건 처절함 그 자체였죠. 관을 메고 나가는 모습은 정말 소름 돋는 명장면이죠. 환님, 그럼 9위는 누구인가요? 9위는 강동의 소패왕 손책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태사자와 벌인 전설적인 신정령 대결입니다. 손책은 태사자와 마주쳐 수백 합을 싸웠는데 얼마나 치열했는지 서로의 말 한 장 끈을 잡아당기고 투구와 무기를 빼앗으며 바닥을 구르는 육탄전까지 벌였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손책이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당대 최강급 무력을 지닌 전사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소패왕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저돌적인 완력입니다. 손책은 전쟁터에서 적의 장수를 고함 한 번으로 놀라 죽게 하거나 옆구리에 끼어 압사시키는 등 인간의 한계를 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초패왕 항우에 비견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무예를 겸비했기에 강동의 맹장들이 손책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재훈님, 손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삼국지의 판도는 훨씬 일찍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패왕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장수였군요. 8위로 넘어가 볼까요? 8위는 총나라의 자존심을 지킨 노익장 황충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정군산 전투에서 하우연을 단칼에 베어넘긴 공적입니다. 당시 70이 넘은 황충은 산 위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며 하우연의 진영을 급습했는데 연희는 이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무예와 기계가 늙었어도 전혀 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위나라 명장을 순식간에 처단한 장면은 그의 무력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관우와 대등하게 겨룬 장사성 전투의 일기토입니다. 황충은 관우와 백여합을 싸우고도 지치지 않는 기력을 보여주었고 관우가 기만 전술을 썼음에도 이를 눈치챌 만큼 노련했습니다. 특히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관우의 투구 끝만 맞추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은혜를 갚는 대목은 그가 활과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최고의 기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재훈님, 황충은 모든 무인들의 로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그 무용 정말 대단하네요. 환님, 그럼 7위는 누구인가요? 7위는 총나라의 첫 번째 호위대장 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완성전투에서의 초인적인 방어전입니다. 장제의 기습으로 조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인은 무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주변 병사 2명을 양손에 들고 휘둘러 적군을 막아냈습니다. 연희는 그가 죽은 뒤에도 시신이 곳곳이 서서 성문을 지켰고 적군이 감히 다가오지 않았다고 묘사하며 무시무시한 위협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80근 무게의 쌍철극과 거대한 아문기를 한 손으로 받친 괴력입니다. 연희 도입부에서 바람에 쓰러지려는 깃대를 여러 병사가 매달려도 못 버티는 것을 전희가 한 손으로 굳건히 지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본 조조가 고대의 악내가 다시 살아왔다며 감탄할 정도로 그의 힘은 규격 외였습니다. 채우님, 전희는 조조의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근접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무기로 휘둘렀다는 대목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환님, 이제 6위 발표해 주세요. 6위는 조조의 두 번째 보디가드 허재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마초와 벌은 전설적인 알몸 대결입니다.
위수전투에서 마초와 수백 합을 싸우다가 갑옷이 무거워 방해가 되자 아예 갑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싸우니라는 허재의 무모한 용기와 실력을 상징합니다. 조족은 최고의 맹장인 허재가 적진의 칼캅 사이를 누비며 마초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은 양쪽 군사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황건적의 난 당시 보여준 전설적인 괴력입니다. 허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 협상하며 소를 내주었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자 소의 꼬리를 잡고 수백 걸음을 뒤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적들이 허재의 초인적인 힘에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묘사는 그가 타고난 완력만큼은 삼국지 무장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재훈님, 허재는 기술보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무인이었습니다. 소 꼬리를 잡고 끌고 갔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환님, 이제 상위권 5위로 가보겠습니다. 5위는 서량의 사자 마초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위수전투에서 조조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인 활약입니다. 마초는 전장 선봉에서 조조를 추격했는데 조조는 마초의 무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수염을 자르고 붉은 도포까지 벗어던지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연인은 조조가 훗날 마초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묻힐 땅이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을 정도로 그의 창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가맹관에서 장비와 벌인 하루 고작 이어진 혈투입니다. 마초와 장비는 낮에 수백 합을 싸우고도 지치지 않는 기력을 보여주었고 밤에 횃불을 밝히고 다시 싸우는 전무후무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맹장인 장비와 정면으로 맞붙어 전혀 밀리지 않는 기량을 보여준 마초는 서량 이민족들에게 신위장군이라 불리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무인이었습니다. 채우님, 마초의 무력은 야생의 거친 에너지가 담긴 창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조조가 수염까지 깎고 도망가게 한 마초. 역시 오리답네요. 4위는 누구인가요? 4위는 불패의 정신 조운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장판파에서의 전설적인 단독 돌파입니다. 조운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하기 위해 조조의 80만 대군 속으로 홀로 뛰어들어 적장 50여 명을 베고 유선을 품에 안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조조조차 산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만고의 용장이라 감탄하며 생포하라는 명을 내릴 정도로 그의 무용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평생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패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불패의 기록입니다. 조운은 창술뿐만 아니라 활솜씨도 뛰어났고 위기에 빠진 유비와 제갈량을 구하는 전용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한수전투에서 밀려오는 위나라 대군을 향해 성문을 열어두고 홀로 서서 적들을 위축시킨 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전 무예와 평정심을 모두 갖춘 완벽한 장수였습니다. 채우님, 조운은 삼국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인입니다. 80만 대군을 또른 조운 정말 총나라의 수호신이네요. 이제 대망의 탑3입니다. 3위는 무신이라 칭송받는 관우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알량과 문추를 참살한 압도적인 돌파력입니다. 원소군의 최강장수 알량이 조조군을 유린할 때 관우는 수만 명의 대군을 뚫고 번개처럼 들어가 단 한 합의 알량의 목을 베어 돌아왔습니다. 이어 문추마저 단 몇 합 만에 베어넘기며 전장의 판세를 조조 쪽으로 기울게 한 그의 파괴력은 당대 모든 장수가 두려워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오관 참육장의 일화를 보여준 충의와 실력입니다.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길에 관우는 자신을 가로막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6명의 장수를 베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어떤 험난한 상황에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청룡원홀도의 파괴력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재훈님, 관우는 존재만으로도 전장의 사기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무인이었습니다. 무신이라는 칭호가 결코 아깝지 않는 관우네요. 환님, 이제 2위는 누구입니까? 2위는 만인적이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장판교에서 고함 한 번으로 조조의 대군을 멈춰 세운 사건입니다. 단 20명의 기병만 거느리고 다리 위에 홀로 서서 내가 장익덕이다, 누가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느냐 소리질차 조조의 장수 하우열이 멀에서 떨어져 죽고 대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압도적인 위협감은 연희 전체를 통틀어 오직 장비만이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여포와 유일하게 대등하게 맞서 싸운 전적입니다. 여포가 천하무적으로 군림할 때 장비는 그를 세성씨를 가진 종놈이라 비웃으며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호로관에서 여포와 수십 합을 버텨볼고 이후 소패에서도 여포와 수백 합을 겨루며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력 1위인 여포가 가장 껄끄러워하고 실력을 인정한 유일한 장수가 바로 장비였으니 2위 자리는 확고합니다. 채우님, 장비의 무력은 거친 폭풍과도 같은 파괴력이었습니다. 장판교의 포효는 정말 전설이죠. 자, 대망의 1위. 모두가 예상하는 그분인가요? 네, 1위는 두말할 필요 없는 인중여포, 여포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호로관 전투에서 유비, 광우, 장비 3형제를 동시에 상대한 사건입니다.
장비와 간우가 당대 최강급 두 장수가 합공했음에도 여포는 여유있게 방어했고 유비까지 합세한 뒤에야 비로소 물러났습니다. 3명의 영웅을 한꺼번에 상대하며 버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포의 무력은 다른 장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방천화극의 뽀틀 맞추는 신기에 가까운 궁술과 기마술입니다. 원술의 장수 기령과 유비를 중재할 때 여포는 100걸음 벗게 방천화극의 끝에 달린 작은 고리를 화살로 정확히 맞춰 전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여포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무력의 화신이었고 연희는 그를 신적인 물을 지닌 자로 묘사했습니다. 재우님, 여포는 삼국지 무력의 절대 기준점입니다. 3명을 상대로 싸운 여포. 역시 연희 최고의 맹장답네요. 환님 덕분에 난세의 영웅들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무력은 연희를 읽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오늘 소개한 10명이 보여준 전설적인 용기가 채우님과 청취자분들께도 흥미로운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 썰캐스트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